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8입니다. 우선 혈자리 위치를 찾는 데는 늘 골도법이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골도법, 그러니까 뼈를 가지고 몇 등분해서 몇 분이 몇 이런 식으로 찾는데, 팔목에서 발꿈치까지를 12등분합니다. 팔목에서 겨드랑이까지를 9등분하고, 이거 12, 9 이것만 기억하시고요. 팔에 있는 혈자리 우선 좀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우선 팔은 뼈를 기준으로 하니까 뼈 먼저 알아야 되겠죠. 이게 상완골은 하나죠. 그 다음에 발꿈치부터는 뼈가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를 척골, 하나를 요골이라고 하는데, 척골이 뭐냐면은 이렇게 팔을 들어서 옛날에는 팔로 길이를 쟀거든요. 팔로. 그래서 척은 자란 뜻입니다. 팔 자의 역할을 하는 여기가 척골이고, 그 반대쪽이 요골입니다. 척골, 요골. 혈자리를 보면은 우리가 어깨 아프거나 팔이 아플 때 늘 쓰는 혈자리가 여기 있죠. 견우와 견려, 견우, 견려. 견우는 어깨를 이렇게 짚어보면 툭 튀어나와 있어요. 맨 끝에. 툭 튀어나온 것을 두 손가락으로 이렇게 탁 집으면은 앞쪽이 견우고 뒤에 있는 게 견려입니다. 앞쪽이 견우고 뒤에 있는 게 견려예요. 이렇게 잡았을 때, 그러면은 이게 보통 침을 생각하면 침을 여기서 이렇게 꽂는 걸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이 밑에 있는 근육, 이쪽을 관리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보시겠지만 이 근육이 몸의 앞과 뒤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팔이 아플 때, 그 다음에 어깨가 아플 때 항상 쓰는 것이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어깨가 아픈데, 또는 등이 아프고, 또는 앞가슴이 아픈데 왜 이걸 쓰냐 하면은 그 근육들이 전부 여기 와서 붙어 있어요. 이 뼈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침을 쓸 때는 여기서 이렇게 장침을 씁니다. 장침이 굉장히 잘 들어요. 근데 침을 안 쓰고 양절류나 고주파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견우하면 여기서 이런 방향으로 치료해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비노노회라는 혈자리가 있는데 특별한 건 아니에요. 조금 이따 제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발꿈치 안쪽으로 가운데가 곡택이에요. 가운데 곡택. 그 다음에 엄지손 쪽 방향이 척택이에요. 척택. 그 다음에 척택, 곡택 이어져서 이렇게 보면은 가운데가 곡택, 엄지손가락 쪽이 척택. 그 다음에 이쪽 새끼손가락 방향이죠. 이 보면은 뼈가 하나 튀어나와 있어요. 뼈를 기준으로 해서 뼈 안쪽이 소회, 뼈 뒤쪽도 소회. 여기는 심소회, 여기는 소장소회 그래요. 그래서 제가 소회 두 번 써놨어요. 척택, 곡택. 그런데 여기 하나 빠졌네. 곡지가 여기가 아니고 앞에 있어요. 가운데가 곡택, 엄지 손가락 쪽이 척택. 그런데 이 팔을 이렇게 세우면은 맨 위 정상 부분이 곡지예요. 곡지는 어떻게 찾냐 하면, 팔을 구부리면은 여기에 줄이 생기죠. 줄이 생기잖아요. 그 줄 끝 지점이 곡지입니다. 곡지 굉장히 중요해요. 견유연료는 주로 어깨나 팔의 그 통증, 근육통을 치료하는데 늘상 쓰이는 거라면은 곡지는 해독혈입니다. 해독혈. 지난번에 잠깐 제가 말씀드리고 그냥 지나간 것 같은데, 해독혈을 다시 한번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면은, 해독혈은 뭐가 있냐면, 우선 해독을 하려면은
해독을 주관하는 장부가 뭐예요? 간이죠, 간. 예, 그래서 간유가 기본이에요. 그 다음에 해독을 한다는 얘기는 사실은 피 속에 있는 독을 해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피를 해독하는 장기는 신장이에요. 그래서 신유. 그런데 만일에 좀 상태가 심할 때는 지실도 같이 해줍니다. 그 다음에 다리에 뭐가 있냐면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죽빈. 죽빈이 있어요. 죽빈이 아주 중요한 혈자리입니다. 다리, 죽빈, 신경. 그 다음에 팔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어떡하지? 저 치매 걸렸나 봐요. 어떡해. 이게 해독혈입니다. 그러니까 해독혈이 어떻게 쓰냐면, 예를 들어서 화상을 입었다 하고 화상침을 쓸 거 아니에요. 화상 입은 자리에 침을 최소한 1cm 이내의 간격으로 쭉 꽂아주면 열이 쭉 빠지면서 잘 치료가 되죠. 그랬을 때도 화상을 입으면 화상독이 생기잖아요. 그때는 여기를 치료하는데 침을 놓거나 뜸을 뜨거나 또는 양전류 이렇게 할 수 있죠. 네. 그 외에 이제 뭐 농약 중독이라든가 음식 먹고 체했다든가 뭐 이런 것도. 이거 외에 음식과 관련돼서 음식을 먹고 체했을 때는 추가해야 될 혈자리가 있는데, 이내정이죠. 이내정. 그 다음에 중환, 양문. 이내정하고, 만일에 장에 관련된 거는 기해예요. 그 다음에 위와 관련돼서는 중환, 그 다음에 양문. 예. 그래서 독이 생겼다 몸속에, 그때 급히 치료하면은 별거 아닌데, 이게 몸속에 가만 남아서 계속 돌아다니거나 몸에 쌓이면은 아주 안 좋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해독 중간중간 해주는 게 좋겠죠. 네. 걸렸을 때 네. 기에다가 예, 이내정이 제일 중요하고요. 예, 이내정은 식중독 걸릴 때 이내정은 최소한 뜸 30장 이상. 그 다음에 설사를 하거나 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장 자체의 기능 이상일 때에 기해주고, 예, 위는 중환양문. 특히 위와 관련돼서 미사일뜸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미사일뜸 어디죠? 척추 12번. 척추 12번 아래에 여기도 다장구. 다장구라고 하는 것은 뜸을 여러 장 한꺼번에 뜬다는 뜻이에요. 예, 제가 뭘 설명하다가 했죠? 곡지, 그 다음에 수삼리도 해독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수삼리는 곡지에서 여기인데 곡지는 이제 어떻게 잡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이걸 세우고, 팔을 앞에 이렇게 세우니까 안 되네. 옆으로 이렇게 세우고, 그럼 여기 줄이 하나 생겨요. 줄 끝 지점. 그러니까 여기 아래 팔 쪽에 최고 능선과 이 선이 만나는 지점, 거기가 곡지거든요. 그럼 여기가 12촌이니까 12등분 해야 되니까 12분의 2 어떻게 잡아요?
중간 잡고 그럼 12분의 6이죠. 이걸 또 세등분하면 12분의 2가 되죠. 12분의 2에서 이렇게 잡아보면은 쏙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이게 능선이 아니고 약간 안쪽입니다. 곡지. 여기도 수삼리. 족삼리가 굉장히 중요한 혈자리였잖아요. 동시에 수삼리도 그러합니다. 그 다음에 공취가 있어요. 여기는 밑에서 12분의 7이에요. 7. 그러면은 여기 발목에서 발꿈치까지 12등분 해갖고 12분의 7이거든요. 네. 그러면 중간중간 잡으면 6이니까 7, 여기가 7이 돼요. 공채는 백회와 더불어서 치질을 치료하는 특효혈입니다. 학문과 관련된 모든 치료에 공채를 씁니다. 그 다음에 내관, 외관이 있는데 이것은 중간에 가운데 있어요. 이 가운데에서 여기가 12등분이니까 12분의 2, 발목에서 12분의 2, 여기가 내관, 반대편이 외관입니다. 외관. 우리 몸통에도 관자가 들어가는 게 있었죠. 관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같은 관자를 써요. 관과 문이 다르다 그랬죠. 문은 방문처럼 실내 공간에서 공간을 오가는 거고, 관은 몸 바깥과 나의 연결 지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심포경과 삼초경이라고 하는데, 조금 이따 제가 심포경과 삼초경의 차이를 말씀드리겠지만은 내 몸 전체의 에너지가 들어오고 빠져나가는 자리가 내관, 외관입니다. 내 몸 전체의 에너지를 만드는 센터가 어디예요? 센터가 심장이죠. 네. 조금 이따 다시 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경거, 열결이 있는데, 태연, 열결, 경거는 같이 항상 잡아야 돼요. 손을 이렇게 잡고 엄지손가락으로 쭉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가면은 여기 뼈가 하나 있어요. 뼈가, 이게 척골이니까 이거는 요골이죠. 여기가 척골, 요골. 뼈가 툭 튀어나왔다는 얘기는 요골의 끝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요골두라고 해요. 요골두라고 하는 뼈를 잡을 수가 있어요. 이 요골두를 중심으로 해갖고 그 바깥쪽 엄지손가락 있는 쪽, 여기가 태연이에요. 태연. 그 다음에 요골두 바로 앞에 여기 쑥 들어가는 지점, 요골두 바로 앞에 쑥 들어가는 지점, 거기가 경거. 그 다음에 여기서 팔의 능선 쪽으로 조금 이렇게 들어가면 쑥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뼈인데, 뼈로 잡히는데 쑥 들어가는 자리가 있어요. 여기가 경거입니다. 태연, 열결, 경거. 이 자리는 맥을 잡는 자리이기도 하고, 또 발목, 우리 보통 방아쇠 수지라고도 얘기하죠. 그런 염증이 어디서 생기냐면 여기 팔 손가락에서 생기는 게 아니고 여기서 생겨요. 여기서 이 안에 인대 같은 게 있거든요. 이렇게 붙잡고 있는 막이 있어요. 거기서 염증이 생겨서 손가락 통증이 옵니다. 그래서 태연, 경거, 열결 중에서 열결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태연, 경거 또는 합곡, 양계. 방아쇠 수지 다시 말씀드리면은 열결, 그 다음에 태연 이 바깥쪽으로 양기라고 해요. 나중에 볼 건데 안 보나? 그 다음에 합곡. 예. 태연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태연을 이렇게 잡아보면은 거기 동맥이 지나가기 때문에, 동맥이 엄지손가락 있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엄지손가락을 돌고 이렇게 돌아요. 그래서 태연은 항상 만져보면은 팔딱팔딱 뛰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동맥을 느낄 수가 있어요. 거기서 인대를 하나 넘어가면은 쏙 들어가는 자리가 있죠. 태연에서 인대를 하나 넘어가면 쏙 들어가는 자리, 거기가 양계입니다. 양계. 그 다음에 손목에서 가운데를 잡아보세요. 가운데를 잡으면은 여기 있는 뼈와 이쪽에 있는 뼈의 경계 지점이 있어요. 경계 지점. 여기가 대능입니다. 대능.
대능. 예, 대능. 이게 태릉이라고 되어 있어요. 태릉. 대능이고, 대능의 반대편이 양지예요. 대능, 양지. 전부 다 손목, 손가락, 또 손의 어떤 질병들을 치료할 때 씁니다. 그 다음에 새끼손가락 방향으로 쭉 내려가면은, 손목에서 새끼손가락 방향으로 쭉 내려가면은 뭐가 하나 걸려요. 인대가 하나 있습니다. 인대 못 미쳐서 거기가 신문이에요. 신문은 불면 치료하는 덕효혈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문. 근데 이제 침을 놓을 때 어떤 사람은 이게 인대가 굳어 있거나 안쪽으로 밀려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는 인대 바깥쪽에서 침을 놓을 수도 있고 뜸을 들 수도 있고 양절류나 고주파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손을 잡고 손가락을 쥐었을 때에 가운데 손가락이 만나는 지점, 손을 쥐었을 때 가운데 손가락이 만나는 지점, 손을 쥐죠. 가운데 손가락. 거기가 노궁입니다. 노궁. 혈자리가 실제로 또는 경락이 실제로 존재하는가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있었어요. 아직까지도 명확하게 밝히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것을 이제 밝히려고 애썼던 사람이 1962년도에 북한의 김봉한 박사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실제로 경락을 촬영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국가적으로 엄청난 지원을 받아서 그것을 연구를 했었거든요. 그게 봉한학설이라고 지금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어떻게 했냐면은 혈자리는 뭔가 전기 반응이 다를 것이다 이런 가정하에서 전기 반응을 계속 측정해 왔어요. 또 서양에서도 그런 식으로 많이 연구를 하고, 근데 혈자리에는 뭔가 전기 반응이 달라요. 다른 지점보다. 근데 혈자리 중에서 전기 반응이 가장 강한 데가 바로 노궁이에요. 361개 혈자리 전체에서. 왜 그럴까요? 네, 심장의 에너지가 이쪽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젊은 남녀가 만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손잡는 거죠. 왜 그럴까? 서로의 심장의 에너지를 느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에너지를 느끼는데 가장 좋은 자리가 노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나이 많으신 분들을 만나면 항상 그 얘기해요. 두 분이 항상 손을 잡고 다니시라고. 되게 쑥스러워 하시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남녀가 손을 잡고 다니는 게 굉장히 서로 에너지 교환에 도움이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이 노궁을 통해서 서로의 에너지가, 몸 전체 에너지가 이렇게 소통이 돼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노궁에다가 뜸을 뜨는 경우가 참 많아요. 직접은 안 뜨고 다른 방식으로. 노궁에 약촉뜸도 많이 떠요. 노궁을 통해서 심장의 에너지뿐만 아니라, 심장뿐만 아니라 내 몸 전체의 에너지를 강화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노궁은 그래서 심장을 튼튼하게 한다. 두 번째, 내 몸 전체의 에너지를 강화시킨다. 그래서 여기는 침을 잘 안 놔요. 침 놓기가 너무 좀 신경이 많이 모여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침을 잘 안 넣죠. 이거와 비슷한 요법으로 침도라는 게 있어요. 침도는 침인데 끝이 칼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갖고 근육을 막 찢어요. 이 침도 요법으로 노궁 대신에 이게 손가락 끝에 근육들이 모여 있잖아요. 이 근육들을 막 찢어서 치료하는 방법이 있어요. 굉장히 아픈데 그래서 여기를 다 사열도 하고 그 안에 뭐 이상한 물질들도 나오고 그래. 그런 걸 다 치료하고 나면은 몸이 전체적으로 상쾌해지고 혈액순환 잘 되고 머리도 좋아지고 또 심장도 뭐 좋아지고 이런 이제 효과들을 얘기를 해요. 근데 너무 아프니까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그것보다도 오히려 그냥
사랑하는 사람 손잡고 다니는 게 더 좋습니다. 제가 볼 땐 그게 더 효과적입니다. 나이 들어서 손잡고 다니면 이제 흉을 보니까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노궁이 심장을 튼튼하게 한다. 그 반대되는 역할을 하는 데가 있어요. 노궁은 심장을 강하게 하는 거죠. 근데 심장에 열이 너무 많이 생기는 경우가 있죠. 주로 어떤 경우죠? 열 받았을 때 어떻게 예, 화나고 막 스트레스 어쩔 줄을 몰라 하고 막 이럴 때 예. 그러면 심장의 열을 빼줘야 되죠. 그런데 거기가 바로 손을 이렇게 잡으면 이번에는 새끼손가락이 닿는 지점이에요. 이렇게 잡았을 때 아까는 가운데 손가락이었죠. 이번엔 새끼손가락이 닿는 지점. 거기를 한번 잡아서 눌러보세요. 쏙 들어가죠. 거기가 소부예요. 소부. 거기가 심장의 에너지를 일시적으로 빼는 데는 최고예요.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웨이팡 그 중위 침구학교에서 이제 한국학부 할 때 거기는 뭐 정기적으로 어떤 행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모임을 하면은 꼭 술을 마셔요. 근데 술이 전부 50도짜리예요. 50도. 저 같은 경우는 아주 환장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술을 먹이는데 아주 타고난 하고 천부적인 재질들이 있어요. 나는 술 못 먹는다고. 난 술 마신 적이 없고, 나 술 먹이가 하려면은 앰뷸런스 대기 시켜놓고 술 먹이라고 막 이래도 안 그래요. 둘이서 이제 건배를 하거든요. 건배사를 해요. 술잔 탁 들어가지고 술을 나누고 막 뭐라고 서로 축하하고 뭐 건배사를 하고 그 다음에 마셔야 되는데 같이 마셔야 돼요. 먼저 자기가 안 먹어요. 같이 마셔야 돼요. 같이 마시고 비었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근데 이게 50도짜리예요. 50도. 처음에는 그냥 한 잔이니까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만 마셨어요. 두 번째 뭔가 이제 몸이 막 뜨거워지거든요. 그렇게 한 석 잔 먹고 나니까 진짜 쓰러질 것 같아요. 진짜 앰뷸런스 불러야 될 것 같아요. 그날 5잔인가 마셨는데 완전히 죽는 줄 알았어요. 그때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어떻게 살아남았겠어요? 예, 소부입니다. 소부에 침을 놓고 나중에 안 될 뜸까지 떴어요. 그랬더니 열이 싹 내리면서 심장이 막 쿵쿵쿵쿵 뛰는 심장이 가라앉아서 잠을 잤습니다. 소부가 그만큼 효과적이에요. 심장에 열이 많을 때. 그럴 때가 있어요. 네. 소부. 뭐 여기는 아닙니다. 여기는 석 장 내지 5장, 3번 내지 5번. 되게 뜨거워요. 손바닥. 되게 뜨겁습니다. 이게 신경이 엄청 모여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어제는 엄지손가락에서 손가락을 굽히면은 볼록 튀어나오는 근육이 있어요. 이 근육. 이 능선에서 이 근육, 이 뼈의 중간, 이 엄지손가락 뼈의 중간에서 이 근육 방향으로 여기가 어제입니다. 어제. 이것은 폐의 열을 빼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침을 놓기도 하고 양절유를 하기도 하고 그래요. 지난 시간에 우리 봤듯이 양절유나 또는 고주파기를 가지고 이렇게 문대잖아요. 문대는 영상 지난 시간에 보셨잖아요. 그것이 침하고 똑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침이 조금 쉽기도 하고 간단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어쨌든 폐열을 빼는 데는 어제가 최고입니다. 그 다음에 합곡은 이렇게 잡고 여기 보면은 이쪽 뼈가 있고 이쪽 뼈가 있겠죠. 첫 번째 뼈, 엄지뼈, 그 다음에 이지뼈, 거기가 만나는 지점에서 이걸 기준으로 합곡은 3자리가 있어요. 이 만나는 이 지점도 합곡이에요. 제1합곡. 그 다음에 여기서 이지 두 번째 뼈의 중앙으로 해서 잡는 여기도 합곡이에요. 여기. 그러니까 엄지뼈, 엄지뼈, 이지뼈가 있는데 만나는 지점 여기가 제1합곡, 그 다음에 이지뼈의 중간 여기가 제2합곡, 그 다음에 일지뼈의 중간 여기 제3합곡. 세타 효과가 있어요. 세타 효과가 있는데 가장 강력한 자리는 제2합곡이에요. 두 번째.
그러니까 침을 놓을 때는 그렇게 구분하는데 만일에 양줄류나 고주파를 할 때는 이 전체를 다 문질러 주면 되니까 그럴 필요가 없죠. 합곡은 뇌를 안정화시키는데 가장 득효가 있고 눈이 침침해도 합곡, 그 다음에 소화가 안 돼도 합곡, 뭐 소화 안 될 때 그런 얘기 들어봤죠. 이렇게 하고 이걸 누르면은 소화가 된다. 소화가 되던가요? 예, 개코나 하나도 안 되죠. 어쨌든 그렇지만은 사관이라고 해갖고 몸 전체에서 네 가지 관이 있어요. 네 가지 문이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 침을 놔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사관을 먼저 통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첫 번째 합곡, 양쪽 합곡. 그 다음에 발에는 태충 기억나십니까? 합곡과 태충을 합해서 사관이라고 해요. 사관을 통하면은 몸 전체의 에너지의 통로를 열어준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손가락 끝에는 우선 대충 봐요. 소상, 엄지손가락, 손톱, 엄지손가락의 손톱 바깥쪽 여기가 소상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손가락 바깥쪽 여기가 상양. 그 다음에 가운데 손가락의 중간 여기가 중충. 그 다음에 네 번째 손가락 안쪽 바깥쪽 여기가 관충. 네 번째 손가락 관충. 조금 이따 그림으로 보여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새끼손가락은 두 개가 있는데 새끼손가락 안쪽은 소충, 바깥은 소택이에요. 자, 이거를 이해하려면은 우리 발에도 순서대로 신경이 있고, 그 다음에 비경이 있고, 간경이 있고, 위경이 있고, 담경이 있고, 방광경이 있었잖아요. 손에도 마찬가지로 폐경, 대장경, 심포경, 삼초경, 심포, 삼초, 그 다음에 소장경, 그 다음에 이쪽에 심경 이렇게 있어요. 그것의 스위치가 바로 소장, 상향, 중충, 관충, 소충, 소택입니다. 이것은 조금 이따가 다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우선 이게 이제 팔에는 이 혈자리만 잘 이해하시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더 볼 거예요. 근육을 보죠. 상완의 근육, 팔과 연결된 근육이 뭐뭐 있죠? 우선 팔과 연결돼서 이렇게 만져보세요. 발끝에 이렇게 만져보면은 삼각형 근육이 하나 있어요. 그것을 삼각근이라고 합니다. 삼각근. 이 삼각근 속에 어떤 근육이 붙어 있냐면은 뒤에서 견갑골에서 붙어서 들어오는 근육 있죠? 견갑골에서 팔로 오는 근육이 뭐가 있어요? 소원근, 대원근.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가슴에서 들어가는 근육이 뭐가 있어요? 대흉근. 그 다음에 여기 오회돌기에서 나오는 오회완근. 그러니까 등과 가슴에 있는 모든 근육이 삼각근 안으로 들어가요. 그 근육을 붙들고 있는 게 삼각근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렸을 때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탁 잡고 내 알통 봐라 그러면서 하면 알통 잡히죠. 이게 상완 이두근입니다. 상완 이두근. 이두라고 하는 것은 붙는 자리가 두 개란 뜻이에요. 머리가 두 개. 그래서 이두근. 이 반대쪽이 상완 삼두근. 붙는 자리가 세 개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가 첫 골이고 여기가 요골이니까 여기서 요골을 붙들고 있는 근육. 이렇게 잡으면 보이죠? 요골근. 자, 그런데 팔이란 게 기본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팔을 움직이려면은 팔에 있는 근육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팔 하나를 움직이려면은 뭐가 동원돼야 되느냐? 광배근 기억납니까? 광배근 등이 있으면은 밑에 장골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쭉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붙어요. 팔에 붙어요. 그러니까 맨 바깥에 있는 게 등에서 밑에서 올라오는 게 광배근,
위에서 내려가는 게 승모근이었죠. 예, 광배근, 다시 말하면 장골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올라온 근육이 팔에 붙는다. 광배근. 그 다음에 극상근, 견갑골이죠. 견갑골 윗부분이 극상근, 밑에 있는 극하근. 여기 안 써놨네. 견갑, 여기 있네. 그러니까 극상근, 극하근, 이것도 팔을 움직입니다. 한번 움직여보세요. 팔을 움직이면서 이렇게 잡아보세요. 근육이 움직이죠. 다시 말하면은 이 근육이 고장나면 팔을 못 움직여요. 그러니까 50견이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견비통이 여러 개의 근육하고 연관이 있는 거예요. 한 개의 근육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소원근, 대원근은 잘 아시죠? 견갑골에서, 뒤에 있는 견갑골에서 이렇게 나와서 팔로 연결되어 있죠. 그 다음에 견갑하근은 견갑골 밑에 있는 근육. 견갑골 밑에 있는 근육. 오회완근은 이 그림 보세요. 이게 오회돌기라 그랬죠. 기억나세요? 뒤에 견갑골이 있다. 뒤에 있는 뼈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견갑골이다. 견갑골이 모든 근육을 다 조절한다. 근데 견갑골 하나는 견봉, 어깨로 올라오고, 하나가 중간에 쏙 튀어나오고 이 속으로 나온다 그랬죠. 여기도. 그게 오회돌기라 그랬어요. 오회돌기. 오회돌기에서 늑골을 붙들고 있는 것을 소흉근이라고 하고, 오회돌기에서 팔을 붙들고 있는 것을 오회완근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은, 팔을 움직인다는 의미는 등에 있는 모든 근육과 같이 연결되고 앞에 있는 대흉근, 소흉근과도 같이 연결돼서 움직이는 것이다. 팔을 못 움직인다는 얘기는 소원근, 대원근, 극상근, 극하근, 오회완근, 대흉근, 소흉근 다 어떤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 통증을 느끼는 건 여기서 느끼거든요. 여기 아니면 여기. 왜? 이 근육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통증을 느낄 때 이 근육이 붙들고 있으니까 여기만 치료하면은 안 되죠. 여기 뭐가 스키가 끼었다 그래서 그거 뜯어낸다고 뛰는 게 아니죠. 연결되어 있는 모든 근육을 다 체크를 해봐야 돼요. 특히 그 중에서 제일 체크하기가 어려운 데가, 또 사람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 견갑하근이에요. 견갑골 밑에 있으니까 겨드랑이 밑으로 손을 넣고 늑골을 피해서 바깥쪽으로 쑥 밀어 넣으면 그 견갑골 안쪽이 잡혀요. 견갑하근. 거기를 눌렀을 때 아야 하고 소리를 지르면은 견갑하근도 같이 망가졌구나. 근육이 망가졌다는 것은 아주 간단한 문제예요. 근육이 찢어진 거예요. 어디서 찢어질까요? 주로 100%는 아니지만 주로 뼈에 붙어있는 지점에서 찢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찢어지면 그냥 쫙 찢어졌다 이게 아니고 일부분 찢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젊었을 때는 그게 금방 붙어요. 그죠? 세포가 금방 재생이 되니까. 나이 들면은 빨리빨리 재생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재생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세포가 재생될 수 있도록, 세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그래서 찢어진 근육이 다시 붙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치료죠. 그걸 도와주는 게 치료예요. 딱 이 생각하면 됩니다. 혹시 여러분 칼에 비벼봤습니까? 또는 어디 부딪혀갖고 살이 찢어져 본 적 있죠? 그럼 어떻게 치료해요? 일단 소독하죠. 균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소독하고, 그 다음에 꼬매거나 반창고로 붙여넣죠. 그럼 꼬매거나 반창고로 붙여놨을 뿐인데 그 살이 붙어요. 어떻게 붙은 거예요? 세포가 증식돼갖고 스스로 붙은 거예요. 이 세포가 찢어졌을 때 그걸 붙일 수 있는 능력은 인간에게 없어요. 세포가 스스로 자라서 붙는 거예요. 그걸 도와주는 것 뿐이에요. 그럼 처음에 세포가 찢어지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은 모세혈관도 같이 찢어지죠. 피가 나잖아요. 그러면은 모세혈관이 일단 아물어야 돼요. 그게 아물게 하기 위해서 물론 이제 혈소판도 나오고 세포 증식인자들이 막 모여가지고 그걸 아물게 하는데,
만일에 그게 이제 무슨 얘기 하려다가 말이 까먹었어요. 예, 아물게 해야 돼요. 그 얘기 뭔가 특별한 얘기가 있었는데. 아이고. 모세혈관. 모세혈관, 그렇죠. 모세혈관까지 같이 터지니까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때는 따뜻하게 하면 안 돼요. 그럼 지혈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차갑게 해야 돼요. 그 그러니까 삐었다 그 어떤 뜻이에요? 삐었다고 하는 것은 뼈가 부서진 게 아니고 뼈를 붙들고 있는 근육이 찢어진 거예요. 그래서 멍이 들죠. 그럼 모세혈관이 다시 아물어야 되니까 모세혈관이 아물게 하기 위해서 차갑게 해줘야 돼요. 이 근육이 찢어지면 처음에 24시간은 차갑게 해야 돼. 냉찜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24시간 지나면은 그 사이에 모세혈관이 다 회복이 돼요. 그 다음부터는 순환이 잘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따뜻하게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막 찢어졌는데 그때 막 이렇게 온열 치료를 하거나 하면 안 되고 첫날은 차갑게 해야 된다. 놀랍게도 근육이 찢어지면 침을 놓으면 잘 돼요. 왜 그럴까요? 제가 카페에 글을 한번 쓴 적이 있는데 처음에 이 마을 만들고 땅을 잘 모르니까 밑에 얼음이 얼고 위에 눈이 살짝 덮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밟았죠. 밑에 얼음이 있는데 경사가 져 있었어요. 딱 밟았는데 희한하게도 몸이 붕 뜨더니 앞으로 가서 쾅 여기를 부딪혔어요. 완전히 제가 지구하고 헤딩을 한 거죠. 꽝.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이게 포렇게 멍들고 이게 퉁퉁 부었어요. 무슨 뜻이에요? 예, 모세혈관이 다 터져가지고 거기에 이제 피가 막 나온 거예요. 근육이 다 세포가 손상된 거죠. 근육이 막 찢어진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침을 네, 얼음팩 해야 되는데 우선 막 너무 아프기도 하고 퉁퉁 붓고 그래서 침을 탁 꽂았죠. 이제 침 맞는 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 뾰족한 게 와서 쿡 찌르면 아우 정말 싫어. 근데 급하니까 어떻게 해요? 급하니까 침을 막 여러 개 쫙 꽂아. 산자라고 합니다. 산자. 그냥 아무데나 막 찌르는 거예요. 아무데나 이렇게 찔러놨어요. 하루 만에 싹 나왔어요. 하루 만에 다 가라앉고. 참 희한해.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침에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느냐. 쇠가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느냐. 이 사람들이 잘 안 믿잖아요. 모든 것이 전자의 문제다. 침을 놓고 그 안에 있는 열은 빠져나오고 전자는 쇠잖아요. 전도성이 강하잖아요. 전자가 막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포가 금방 재생이 됩니다. 믿습니까? 안 믿기시죠? 침을 놓으면 전부 전자의 작용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전자의 작용입니다. 예. 자, 그래요. 아무튼 찢어진 근육이다. 근육이 찢어진 것이다. 그거 살리면 된다. 한 가지 더. 근육이 찢어졌는데 운동을 해야 되느냐. 어느 정도 붙을 때까지는 움직이지 않는 게 좋아요. 그냥 안 움직이는 게 좋아요. 근데 모든 몸은 움직이지 않으면 또 굳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치료가 되면 그때부터 서서히 운동을 해줘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잘 찢어진 이유가 근육이 약해져서 그런 거예요. 약해진 근육을 강하게 해야 됩니다. 특히 팔 한번 생각해봐요. 팔을 한번 생각해보면은 제가 지난 시간에 다리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모든 혈압관계의 질병은 다리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왜? 심장에서 내려가고 올라가는 거니까. 그런데 팔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건초염이라고도 하고 방아쇠 수지라고도 하는데 증상 원인은 같아요. 원인은 같습니다. 이제 방아쇠 수지 골프 치다가 그런 경우도 있고 아무튼 막 엄청 안 나아요. 이거 방아쇠 수지 혹시 보셨어요? 방아쇠 수지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엄청 안 났거든요. 염증의 근원이 여기가 아니에요. 이 손가락이 아니에요. 여기에요. 여기 보면은 인대도 있고 신경도 있고 있는데 이걸 감싸고 있는 막이 있어요. 건초라고 하죠. 여기에 염증이 생긴 거거든요. 그럼 병원에서 어떻게 해요? 여기 염증이 생겼으니까 어떻게 해요? 칼로 찢어갖고 긁어내요. 정말. 그럼 긁어내고 난 다음에 거기를 다시 붙여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이 세포를 다시 정식시켜서 붙여놓을 방법은 능력은 없잖아요. 찢어내고 그냥 대충 꼬매서 놔둔단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 분명히 문제가 생겨져. 다시 또 그런 일이 생기고. 근데 침으로 하면은 잘 치료가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너무 잘 치료가 되니까 오래 고생하고 돈도 많이 쓰셨던 분이 너무 쉽게 치료가 되니까 이 침으로 나은 것 같지 않은데 그냥 때가 되어서 나았나 보다 이러죠. 침을 써도 되고 침이 없을 때 침을 못 쓰는 우리 같은 경우 이제 한국에서는 침을 못 쓰는 거니까 양절유 하면 됩니다. 양절유는 얼마나 그건 이제 사람마다 다르니까 이 경우는 양절유 도자를 가지고 스스로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침은 굉장히 강력하고 양절유는 침 대신 양절유 사용할 때는 스스로 할 때는 하루에 15분씩 2번 나눠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만일에 이제 헬림자매처럼 이제 샵에 이런 사람이 찾아왔을 때는 시작할 때 하고 끝날 때 한 번 더 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양절유, 고주파 다 잘 됩니다. 다만 무슨 우리가 약을 먹거나 수술하듯이 뭐 탁 하면 탁 효과가 나고 이게 아니거든요. 여러 번 하고 회복되는데 시간이 걸려요. 왜냐하면은 세포가 다시 살아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은 걸리지만 더 근원적인 치료법이에요. 세포를 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신경을 차단해서 못 느끼게 한다거나 또는 통증을 그러니까 상처가 났지만 그냥 상처가 있는 그대로 흔적을 남겨둔다든가 이런 방식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세포가 다시 재생이 돼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근본적인 치료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다. 혈관 문제. 두세 번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중국에서도 이런 분들이 많았어요. 두세 번 정도 하면은 제가 오히려 놀래서 오랫동안 몇 년 동안 아팠다 그런 분들인데 한 두세 번 하고 나면 안 오세요. 그래서 아니 왜 안 오세요? 근데 다 났는데요. 그래요. 혈관 문제. 네. 열결 아까 제가 태연도 얘기했죠. 여기가 양계고 여기가 태연. 이렇게 보면은 지금 이렇게 잡았는데 그러면 여기가 경거잖아요. 열결 경거 여기가 열결이죠. 여기 뭐 뼈가 있는데 뼈 톡 튀어나온 뼈 여기 조금 더 내려가면 쏙 들어가요. 뼈인데도 쏙 들어가는 지점이 있어요. 거기가 열결이고 그 다음에 여기 아까 맥 잡는 태연이라고 했잖아요. 태연의 반대편 이게 쏙 들어가요. 여기도 엄지 손가락 바깥에 이렇게 벌리면은 여기 쏙 들어가는 지점이 있어요. 여기 하고 그 다음에 합곡 세 군데가 주치혈이고 필요에 따라서는 만일에 이 손이 아니고 가운데 손이 아프다 그러면은 여기 바깥에 외관 이쪽에 내관 그런 데를 보조혈자리로 정해서 해주면 되겠죠. 선생님 침 놓으실 거예요? 불법인데요. 선생님 태국 가서 하시면 되겠구나. 네, 양절육이 도자로 해도 됩니다. 고주파 양절육이 다 좋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혈압 문제. 우선 혈관과 관련돼서 가장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 있습니다. 혈관 문제가 아주 요즘 심각하죠. 나이 드시면서 심경근색, 협심증 뭐 이런 분들 참 많아요. 대개 혈관 문제인데, 혈관 문제의 기본은 뭐냐? 혈관 문제의 기본은 놀랍게도 스트레스입니다. 가장 근본 원인이 스트레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혈관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처음에 왜 문제가 생기냐 하면 혈관 내부에 비감염성 염증이라고 해요. 박테리아 바이러스가 원인이 아닌데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이 비감염성 염증이 생기면은 혈관 내피세포에서, 그러면은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수많은 생명 물질들이 동원이 되죠. 혈소판이 먼저 동원될 테고, 혈소판 유래 성장 인자, 또 EGFR, FGFR, 또 인슐린 라이크 글로스 팩터 이런 것들이 막 동원돼 갖고 회복을 합니다. 회복을 하면 어떻게 돼요? 거기가 흉터처럼 남거든요. 그러면서 혈관들이 딱딱해지겠죠. 그런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우리 혈관 길이가, 한 사람 혈관 길이가 몇 킬로라 그랬죠? 10만 킬로. 어마어마하잖아요. 10만 킬로 혈관 내부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여기에 팔에 뭐 종기가 나거나 곪으면은 그 알 수 있잖아요. 종기가 나고 곪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근데 혈관 내부에 그런 현상들이 늘상 일어나는데 웬만하면 다 고쳐요. 근데 그게 되게 심한 경우가 왜 그러냐? 스트레스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것이 혈관병을 치료하는데 최고 중요하다. 두 번째, 중력 문제죠. 중력. 왜 중력이 문제인가? 심장이에요. 심장에서 대동맥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대동맥 궁에 큰 혈관이 3개가 나오죠. 그래서 하나는 왼손으로 가요. 하나는 왼쪽 목으로 가요. 하나는 쭉 뻗어 가가지고 왼손과 왼쪽 목, 오른손과 오른쪽 목으로 가요. 그리고 이렇게 굽어져서 쭉 내려옵니다. 쭉 내려와서 배꼽 밑에서 갈라져요. 사타구니 쪽으로 안쪽으로 들어가서 쭉 내려옵니다. 여기서 심장에서 꽉 짜주니까 쫙 내려오겠죠? 쫙 내려오다가 여기에서 잘 걸려요. 남자들은 안 그런데 여자분들이 잘 걸려요. 여기서 탁 걸리면은 탁 내려오다가 펑 튀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파동이 역으로 하나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가 배꼽 옆에를 이렇게 만져보면은 그게 굉장히 쿵쿵 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쪽에서 뭔가 막혔다 이렇게 봐야 돼요. 맥을 잡을 때 항상 총관척, 총구맥도 잡아봐야 되고, 발의 중량맥도 잡아봐야 되고, 그 다음 배꼽 옆에 동계도 잡아봐야 되고, 그 다음 여기에 근맥이라고 해요. 근맥도 잡아봐야 되고, 여기를 인형맥이라고 해요. 인형맥. 이걸 다 잡아봐야만 지금 혈행에 어디에 문제가 생겼다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쉽고도 아주 상식적인 진단법이거든요. 그래서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맥은 여기만 잡는다고 생각하는데 여기는 총구맥이라고 해요. 총구맥. 그 다음 목에 인형맥, 여기에 동계, 근맥, 중량맥 그렇게 잡은다. 자, 그래서 내려고 하는 거는 문제가 아닌데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가느냐 이거예요.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가느냐. 이게 못 올라가면은 심장에서 반응을 해요. 심장에서는 이 심장 박동, 심장의 강도, 심장 박동의 강도를 조절하는 호르몬을 부신해서 만들어내요. 잘 내려가서 잘 못 올라오잖아요. 그럼 심장에서 뭐라고 느끼냐면 심장 이 녀석이 일을 안 하네. 심장 이 녀석이 힘을 안 쓰네. 그렇게 생각하고 심장이 더 빨리 더 힘차게 움직이도록
호르몬을 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과한 심장이 아주 과하게 일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게 고혈압의 시초예요. 그러면 왜 심장이 이게 잘 못 올라온다고 생각하느냐? 내려갔던 혈액이 잘 못 올라오는 거예요. 왜 못 올라오느냐? 내려가면은 발바닥에서 한번 눌러주고, 그 다음에 발목을 거쳐서 종아리에서 한 번 더 근육이 눌러주고, 그 다음에 위중, 오금 그쪽을 통과해서, 그러니까 그쪽을 통과해서 여기 대퇴 근육들이 한 번 더 눌러주고 해야 이게 제대로 올라가요. 그 올라가는 형태가 이런 형태입니다. 머슬 펌프, 그러니까 근육 펌프란 뜻이에요. 이게 혈관이에요. 정맥 혈관이면은 양쪽에 있는 근육이 이렇게 쭉 눌러서 피가 올라가요. 그죠? 그럼 이게 다시 이제 수축이 되죠. 그러면 피가 내려올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밸브가 있어요. 밸브가 탁 닫아가지고 못 내려가게 해줘요. 그 다음에 다시 근육이 축 눌러주면은 이게 위로 올라가요. 그 다음에 이게 근육이 수축되면은 또 내려올 때 밸브가 탁 닫히고. 이게 주로 종아리와 대퇴인데 대퇴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퇴 근육이 빠지면은 또는 종아리 근육이 빠지면은 고혈압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퇴 그게 제가 양절류 초기에 양절류로 이제 비만 치료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비만 치료가 되게 잘 돼요. 제일 먼저 하는 게 이제 내장 비만, 배에 있는 거 양절류로 하면은 뱃살이 먼저 빠지는 게 아니라 얼굴살이 먼저 빠져요. 얼굴이 이렇게 핸섬하게 되고, 그 다음에 대부분의 여자분들이 희한하게 이거 살 빼달라고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거 살 빼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대퇴 근육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픈 사람들 이렇게 돕는 입장에서 볼 때에 항상 대둔근, 엉덩이 근육이 빠졌는지, 그 다음에 대퇴 근육이 빠졌는지, 그 다음에 발끝에 있는 스위치들이, 근육들이 제대로 있는지, 그걸 먼저 보는 거예요. 근육이 빠졌다는 얘기는 첫 번째, 혈액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된다는 거예요. 또는 혈관이 많이 망가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포들이 증식을 못 하는 거죠. 그럼 왜 모세혈관들이 제대로 작동을 못 하거나 힘이 없거나 또는 파괴되었느냐? 신경 문제예요. 신경이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발가락을 보면서 발가락에 있는 근육들이 빠져 있는 걸 보면 여기까지 내려온 뇌에서 이렇게 연결된 이쪽 신경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하고 있구나. 그래서 신경의 말단이 스위치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쪽에 근육이 빠졌다. 그럼 혈관, 그 다음에 신경.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신경을 살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거예요. 신경을 살리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거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을 잘 안 한 것 같은데, 다리 여기가 이제 경골이라 그랬죠. 경골 쪽 근처는 전부 다 소화기와 관련된 혈자리들이죠. 예. 그리고 이 다리의 뒤쪽은 원기기관, 자궁난소, 방광, 신장, 그와 관련된 혈자리들이에요. 팔도 똑같습니다. 팔도 잘 보세요. 혈관이 이렇게 내려가요. 잘 내려가겠죠. 여기서 펑 눌러주니까 쫙 내려가죠. 왜 못 올라올까요? 혈관이 왜 못 올라오겠어요? 예, 이쪽 근육들이 다 소실이 되면은 못 올라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운동할 때 전부 대흉근, 그 다음에 이 배 근육 신경 쓰는데 이건 아무 쓰잘데기가 없어요. 여기에 근육 살리는 것은 아무 쓰잘데기가 없어요. 근육의 양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육의 양은 대둔근하고 이 대퇴근 이쪽이 제일 많아요. 참고로 근육의 양과 뇌신경의 시냅스의 빈도가 비례해요. 근육이 많으면은 뇌가 잘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근육이 많으면은 신경 활동이 훨씬 더
활발하다는 뜻이에요. 이 근육이 빠진다는 얘기는 근육이 빠진다, 더 진행되면 피부가 되게 거칠거칠해진다. 그 얘기는 뇌신경의 활동이 그만큼 약해진다, 또는 뇌세포도 많이 소실된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팔도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팔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죠. 팔 운동이 중요한데, 팔 운동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골격, 뼈가 어떤 뼈죠? 팔 운동을 하는 근육들은 뒤에 있는 극상근, 극하근, 대원근, 소원근, 대흉근, 소흉근, 오회완근, 그 다음에 밑에서 올라오는 광배근 전체인데, 광배근을 제외하고 전부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견갑골이에요. 이 견갑골이 제 위치에 있지 않으면은 팔은 항상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팔에 문제가 오면은 혈액순환에도 문제가 와요. 그래서 한번 해봐요. 이렇게 팔을 들어서 뒤로 하나, 둘, 그 다음에 쫙 펴고 셋. 어떤 느낌 들어요? 팔 운동도 되지만은 뒤에 견갑골이 제자리를 잡는 느낌 들죠. 여자분들 특히 그래요. 견갑골이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 엎드려 있는 분들 보면 이게 이렇게 퍼져 있어요. 왜 그래요? 견갑골을 붙들고 있는 근육, 그게 뭐죠? 척추에서 견갑골을 붙들고 있는 근육, 능형근, 그게 약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평소에 우리가 생각날 때마다 이걸 해주고, 그 다음에 더 좋은 운동은 이렇게 당기는 운동이 있습니다. 당길 때에 가슴 근육, 되게 우리 중학교 때 그 체력장 하잖아요. 체력장 할 때 저희 기억에 그때는 자전거 타이어가 있었어요. 그 자전거 타이어를 항상 갖고 다니면서 심심하면 이렇게 걸어놓고 그걸로 당기는 연습을 했거든요. 그때 다들 어떻게 했냐면은 가슴 근육 이렇게 나오게 하려고 이렇게 했어요. 그게 아니라 이걸 넓게 펴가지고 이렇게 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팔 근육도 강화하고 뒤에 있는 견갑골 주변의 근육들, 능형근, 대원근, 소원근, 그런 근육들이 튼튼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는 대둔근이 그렇게 중요하다, 대둔근이 제일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은 운동할 때 항상 대둔근은 자전거 운동으로 저는 충분하다고 보고, 진짜 또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바로 팔을 움직이는 근육들, 그것을 강화시키는 것이 엄청 중요하다. 왜? 혈액순환과도 연관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봤던 혈자리들이 여기는 전부 폐와 연관된 자리입니다. 실제로 폐를 치료할 때에 혜림자매 이거 한번 참고해 보세요. 폐를 치료할 때에 폐가 안 좋은 사람들은 여기를 고주파해 주면 좋았어요. 되게 여기가 또 통증이 있어요. 폐를 진단할 때 여기 중부혈 있잖아요. 여기 중부혈, 거기를 눌러보면은 폐, 심장 또는 대흉근 자체의 근육통,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여기서 느껴져요. 그래서 뭐 기침을 자주 하거나 뭐 천식이 있다거나 이런 얘기를 하면은 중부혈을 눌러서 일단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에 고주파를 해주는 게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여기 혈자리들은 팔 안쪽 여기 혈자리들은 전부 다 또 심장과 연관이 있어요. 이 심장이 안 좋을 때는 물론 노궁을 해주는 것도 좋지만은 근육으로 봤을 때 여기를 풀어주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심장을 치료할 때는 그때도 마찬가지로 진단을 해보고, 그 다음에 노궁, 그 다음에 팔 안쪽 이쪽 근육, 여기 만져보면 근육 잡히죠. 그 근육을 풀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림프가 안 보이지만 림프는 사방에 다 있어요. 머리에도 있고 가슴에도 보면은 가슴 림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반응이 올 때 제일 먼저 여기에서 문제가 생겨요. 여기서. 그래서 감시 림프절이라고 하죠. 감시 림프절. 진단은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서 십자를 그어 가지고 여기서 한 촌 밑에
책에는 여기가 유근혈로 나오는데 여기서 사실은 45도 각도로 틀어서 여기입니다. 여기가 유근혈이에요. 이렇게 유근. 거기를 눌러서 가슴의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정상인 사람들은 문제가 없을 때는 여기가 그냥 느낌이 없습니다. 근데 가슴에 문제가 생기면 여기가 아파요. 이건 치료혈도 여기에요. 가슴 마사지 하는 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마사지 하면서 여기는 안 보이지만 혈액순환도 중요하고, 혈액순환 중요하고, 그 다음에 림프 마사지도 중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샵에서 하실 때는 이쪽 여기를 잘 풀어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기가 심장이고 여기가 폐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경을 보겠습니다. 신경은 자, 팔로 오는 신경이 몇 번이라 그랬죠? 한번 생각해봐. 경추가 7개, 8개가 있어요. 경추뼈가 7개니까, 예, 경추 1번에서부터 7번 밑에는 8번이 되겠죠. 경추 위에서도 신경이 하나 나오거든요. 8개인데, 1번은 속으로 들어가요. 2번은 어디로 가요? 위로 올라가죠. 예, 3번. 3번과 3번은 목, 4번도 어깨, 여기. 그 다음에 5, 6, 7, 8번은 전부 팔로 내려와요. 그래서 5번, 4번까지는 어깨고, 경추에서 내려온 거 5번, 6번, 8번, 7번, 8번 전부. 그러니까 5, 6, 7, 8을 이걸 기준으로 해갖고 이쪽에 5번, 6번, 그 다음에 여기도 5번, 6번, 7번. 그래서 팔로 연결된 이 지점은 전부 경추신경입니다. 그 다음에 겨드랑이 안쪽은 T1, 그러니까 척추 1번이에요. 물론 이제 이 내부로 내려오는 신경은 경추 5, 6, 7에서 연합해서 신경들을 형성한 다음에 이 나와서 세 개의 신경으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이게 척골이거든요. 척골신경. 이게 요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 자로 재는 게 이게 척골이고 위에 있는 게 요골이거든요. 이걸 요골신경. 가운데로 들어가는 신경이 있어요. 그 정중신경 그래요. 세 개의 신경이 어디로 나오느냐? 목에서 만져보세요. 경추에서 쇄골이 있죠. 쇄골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쇄골 속으로 들어가서 이 속으로 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뒤에 견갑골이 위치를 제대로 못 잡고 있으면 이게 눌려요. 여기서 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견갑골이 그만큼 중요한 거죠. 견갑골 위치를 딱 잡아줘야만 안 눌립니다. 이게 눌리면은 팔이 다 아프죠. 그렇게 해서 신경이 자리 잡고 있고, 그리고 모든 팔의 문제는 경추 문제다. 목을 먼저 봐야 된다. 모든 다리의 문제는 뭐였죠? 모든 다리의 문제는 요추 문제였죠. 마찬가지로 모든 팔의 문제는 경추 문제다. 우리 이제 다음 주부터 뇌과학 시작하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오리엔테이션 하고 나서 뇌과학을 공부한다고 생각하니까 가슴이 쿵쿵쿵쿵 뛰는 거예요. 가슴이. 아니, 사실은 그런 의도가 없었거든요. 뇌과학을 잘해야지 이런 생각 없었는데, 오리엔테이션 하고 나서 뭔가 가슴이 환희심이 막 생기고, 가슴이 뛰어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물론 이제 걱정도 많이 돼요. 왜냐하면은 저도 벌써 다 잊어먹고 자리도 다시 다 정리해야 되고, 자리가 엄청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또 어렵게 하면 다들 다 도망가실 테니까, 저는 제일 걱정되는 게, 제일 겁나는 게 그거거든요. 공부하다가 다 도망가면은. 옛날에 선교사님들 강좌할 때
한 4강 정도 하면은, 그때 4강 정도 하면 뭐 하냐면은 이제 존재의 근본에 대해서, 우주론,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사람, 뭐 이런 거 하거든요. 하면은 선교사님들이 막 갈등을 해요. 아유, 이거, 성경하고 뭔가 다른 것 같아. 뭐 이러면서. 그래서 떠나시는 경우가 참 많았어요. 그런데 뇌과학을 이번에 하면서 저도 좀 고생은 되겠지만은, 이게 정말 소중한 지식이다. 정말 소중한 지식이다. 왜 이런 공부를 학교에서 안 가르칠까? 사람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질문. 나는 어디서 왔으며, 내 몸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내 몸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내 생각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어떻게 의사결정이 되어지는가, 그런 모든 문제. 그것이 사실은 병은 어디서 왔고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이론이거든요. 이제 이것도 뇌과학에 속합니다. 뇌과학에 속하는데 왜 그러냐? 분포하고 있는 신경만을 가지고 사람을 표현하면 이렇게 돼요. 호문클로스라고 합니다. 호문클로스. 손에 신경이 제일 많아요. 오장육부보다 손에 신경이 훨씬 많다는 뜻이에요. 오장육부에 배치되어 있는 신경보다 아랫입술 신경, 혀의 신경이 훨씬 많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신경을 최종적으로 관리하는 데가 뇌에 있어요. 어디냐 하면 여기에요. 여기. 이게 이제 두정엽, 이게 척두엽, 이게 전두엽, 척두엽, 후두엽, 두정엽인데 이 지점이 대략 100회 자리예요. 100회. 100회 자리에서 이렇게 귀 쪽으로, 귀 쪽, 솔고결 쪽으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럼 이게 다 영역이 있어요. 여기서부터 보면 이 속에 두 개니까 반구 속에 저속 깊이 여기가 생식기예요. 그 다음에 발, 하태, 대퇴, 이렇게 손, 중간에 이쪽에는 손, 이렇게 여기서는 얼굴. 그래서 우리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감각 신호를 여기서 다 받아서 여기서 운동 영역에서 다 내려보내요. 의사결정을 이 속에서 다 해요. 최종적으로는 전두엽에서 다 하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전두엽에서 다 하는데, 여기서 뒤에가 감각, 앞에가 운동이거든요. 감각 신호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여기서 의사결정해갖고 어떻게 치료해라, 어떻게 관리해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래서 우리가 중풍 걸리면은 왜 다리가 마비될까, 왜 팔이 마비될까? 이게 이제 가다가 중간에 X자로 이렇게 교차하거든요. 그래서 좌측 뇌에, 예를 들어서 좌측 뇌의 이 부분에 안에서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은 손과 팔 또는 입술 이런 부분이 마비가 오는 거예요. 반대편에. 그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이거. 그래서 신경은 전부 다 뇌에서 관리를 한다. 마찬가지로 팔도 손도 다 그렇다. 자, 상완 위팔, 전완 아래팔, 손 전부 여기에요. 여기 뭐 어디예요? 이 정도. 혈자리로는 승령, 정령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전료 할 때 100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100회, 여기가 신회, 정령, 승령.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자리를 제일 기본으로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건 침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문제가 생기면은 뚜껑을 열어야 돼요. 뚜껑을. 여러분 뚜껑 여는 거 혹시 보셨어요? 톱으로 쓸어요. 이 말은 물론 이제 어려운 기기이긴 하지만 똑같아요. 전기톱으로 쓸어야 돼.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스럽습니까? 예방도 할 수 있고 치료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정기적인 방법으로 치료하는 것이 특히 뇌 치료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하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우리가 조금 있다가 이 손을 해야 되는데, 손에는 6개의 경락이 지나가요. 엄지손가락, 폐경,
이지, 두 번째 손가락 대장경, 그 다음에 가운데 손가락은 심포경과 삼초경, 그 다음에 새끼손가락 심경, 소장경. 그러면 여기서 폐, 대장, 심장, 소장은 알겠는데 심포와 삼초는 뭐냐? 우리 지난 시간에 목화, 토, 금수, 간심, 비폐신 기억나십니까? 간심, 비폐신. 그래서 간은 장이고 부는, 간의 부는 담이다. 간담이 전부 목에 속한다. 화는 심장과 소장인데 심장이 장이고 이게 부다. 물론 이게 과학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기 좀 어려워요. 그래서 간심비폐신이라고 하는 이 오행은 간이 목이 목화토금수로 배치가 되는데 목생화, 목이 화를 도와준다. 목이 화의 어머니다. 화는 토의 어머니다. 그래서 서로 도와주고 서로 극하고 상생상극 뭐 이런 얘기를 제가 자세히 하려고 그러다가 이거 자세히 하면은 또 한참 해야 됩니다. 음양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삼음삼양 그게 이제 12개의 경락과 어떻게 배치가 되고 오행과 또 어떻게 연결이 되고 왜 어렵냐 하면은 잘 안 맞아서 어려운 거예요. 제가 처음에는 왜 이렇게 말하는 책마다 다르고 설명하는 책마다 다 달라요.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이야기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잘 안 맞는 거구나. 음양론은 굉장히 정확합니다. 음양론은. 근데 오행과 음양은 잘 매치가 안 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심비폐신을 목화토금수로 이렇게 배치하잖아요. 그러면 심포와 삼초는 뭐냐? 책에는 심포가 어떻게 나와 있냐면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막으로 나옵니다.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막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하나도 해결이 안 됩니다. 경락도 해결이 안 되고 치료도 해결이 안 됩니다. 심포는 뭐냐 하면은 몸 전체를 감싸고 있는 에너지 장으로 봐야 됩니다. 그 몸 전체를 감싸고 있는 에너지 장인데 그 에너지의 근원이 심장이에요. 그래서 심포라고 합니다. 포라는 걸 한자로 쓸 때도 보통 포 그러면은 육달을변이 있는 이거를 쓰거든요. 이거. 근데 이걸 안 써요. 이거가 아니고 이거를 써요. 감싸고 있을 감쌀포를 써요. 그래서 이것은 심포라고 하는 것은 장기 우리가 말하는 오장육부 중에서 장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몸 전체 에너지장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 모든 것은 에너지장이 감싸고 있어요. 모든 것은 극이 있거든요. 플러스 마이너스 아무리 작은 거라도 예를 들어서 이런 연필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같이 항상 같이 있어요. 그래서 극이 있으면은 정기적인 성질이 발생하죠. 그래서 자기적인 힘이 이렇게 생겨요. 모든 것은. 그래서 사과를 보면 사과가 우주의 형태를 표현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지구도 마찬가지예요. 지구가 있으면 지구를 감싸고 있는 지구 자기장이 있어요. 가장 작다고 하는 전자도 그래요. 양성자도 그래요. 원자도 그래요. 심지어 심장도 그래요. 모든 장기 다 그래요. 모든 존재는 극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몸도 극이 있어요. 그래서 그 극이 있다는 얘기는 감싸고 있는 에너지장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감싸고 있는 에너지장을 심포라고 하고 그것이 부를 대응하는 부가 있으니까 부를 삼초라고 합니다. 삼초는 그냥 손발을 제외한 몸통 전체를 횡경막, 그 다음에 복막을 기준으로 해서 나눈 거예요. 아래 위 세 부분으로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크기와 관련된 에너지 경락이 바로 가운데 손가락이에요.
가운데 손가락이 안쪽은 심포, 바깥쪽은 3초. 여기서 어깨까지 이어지는 거고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음양오행은 뭐 그렇고, 그래서 이걸 먼저 하겠습니다. 그래서 손가락에 있는 6개의 혈자리는 전부 스위치입니다. 스위치. 그래서 엄지손가락, 이게 잘 보입니까? 소상. 여기가 소상, 엄지손가락 바깥쪽. 항상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이렇게 선을 긋고, 또, 손톱 있죠? 손톱 상단에 보면은 손톱 상단을 덮고 있는 막 같은 게 있어요.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선을 긋고, 이렇게 선을 그어서 만나는 지점. 지금 이 그림대로가 아니라 옆으로 선을 긋고 위에 있는 손톱을 덮고 있는 막이 있거든요. 거기를 이어서 그와 만나는 그 지점이 혈자리입니다. 그 혈자리를 정확하게 잡으면은 별로 안 아픈데 거기 그것을 조금만 벗어나도 침을 놓거나 뜸을 뜨면 무지하게 아픕니다. 무지하게 아파요. 근데 이제 우리는 침을 할 건 아니니까, 예, 소상은 폐를 깨우는 스위치예요. 소상은 상향은 두 번째 손가락 안쪽이죠. 똑같은 원리로 잡아요. 대장경이죠. 대장을 깨우는 스위치. 중충, 여기는 가운데예요. 가운데 손가락, 가운데. 이것은 심포와 3초. 몸 전체의 에너지장을 깨우는 스위치. 이게 심포고 3초는 이쪽입니다. 3초는 네 번째 손가락 바깥쪽 관충. 3초를 깨우는 스위치. 그 다음에 새끼손가락이 둘 다 심장과 소장인데, 심장 소장은 늘 같이 치료하거든요. 이 안쪽에 있는 게 소충, 바깥에 있는 게 소택인데, 안쪽에 있는 소충이 심장을 깨우는 스위치. 바깥에 있는 소택은 소장을 깨우는 스위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스위치에 대한 것은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면은, 급한 상황, 아주 긴급한 상황일 때는 스위치를 먼저 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실전경락경열이 끝났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많이 아쉽기는 해요. 왜 그러냐면은, 원래는 이렇게 하는 게, 원래 제가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했냐면은, 361개를 다 외우는 걸 맨 마지막에 했어요. 그래서 이거 외우려면은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한 두 A4 용지 석장이 있네. 석장에다가 다 요약을 해갖고 늘 갖고 다니면서, 이 프린터 한번 하면은 한 몇 달 가요. 그 갖고 다니면서 심심할 때마다 보면서 노래로 인맥 24기회음 곡골 중국 관원순 성문기해 음교정 제중지상연수원 한번 하는데 40분 걸립니다. 361개를 외우는데. 근데 하다가 노래 부르다가 잘 생각해 너무 이렇게 펼쳐보고 또 하고 이런 식으로 하루에 한 번씩 꼭박꼭박 하면은 361개를 다 외울 수가 있어요. 위치도 이렇게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 메모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머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2촌이니까 12촌을 나눠서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공부하면서 메모를 하면은 할 수가 있거든요. 이거를 제가 다 시켰습니다. 이것만 했느냐. 지금 생각하니까 제가 참 독했어요. 특정열, 온나극모열, 뭐, 이거대로 외우는 거, 정형수경합, 8회열, 6부하합혈, 팔맥교회열, 이거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지혈은 또 이 팔에 있는 걸, 팔과 다리에 있는 건 또 되게 어려워요.
따로 정리를 해야 돼요. 따로 해갖고 원락 극모혈 분류하고 정형 수경합 다 분류해서 이게 머릿속에 딱 들어있어야 침을 놓을 수가 있거든요. 이걸 했습니다. 그때 중국에 있을 때 제가 찍은 게 아니라 이거 누가 찍어서 그때 보내줘요. 중국에 중경에 강립중의대라고 있었어요. 강립중의대. 그때 목사님 그때 중경으로 오셨었나요? 웨이팡. 그 이후에 이제 중경 강립중의대에서 한국학부를 했을 때인데 그때 이 학생들이 이거 다 외웠어요. 한번 보시죠. 누가 찍어서 이렇게 살짝 보내줬는데. 汉诗人百二十几回应，寻不同几万年心，十门七海应交集，其中之上面水分。 이 학생들이 중국 학생들은 되게 실용적이에요. 옷도 되게 흐름하고 또 그래도 이 중에는 의사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그때 얼굴이 안 보이네. 제가 그때 막 엄청 열받는 일이 있어서 머리를 빡빡 깎고 그 희한하게 그때는 제가 중국어 진짜 잘 못하거든요. 근데 가르칠 때는 중국어가 잘 나와요. 술술술. 이렇게 했었고 한국에 와서도 이걸 했었는데 이게 앞으로 이렇게 하다가는 아무도 안 모이겠다 싶어서 이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께서 경락경일에 좀 더 깊은 공부를 하시겠다 싶으면은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다 드릴 테니까 한번 하시면 좋은데 제가 생각할 때 너무 그렇게까지 안 하셨을 것 같아요. 그 361개를 다 외우고 위치 다 파악하고 그게 또 내속 관계, 경별 뭐 이런 것까지 다 하려면 너무 머리 아픈데 그것만이 우리의 치료할 수 있는 도구라고 생각하면 해야 돼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이 정도만 해도 된다. 다만 제가 뭔가 조금 아쉬운 게 있어요. 좀 이렇게 뭔가 빠뜨린 것 같기도 하고 또 뭔가 좀 짚어드려야 될 게 있는데 그런 거 못한 것도 있고 부족한 점이 있지만은 우리 실전 경락경혈은 여기서 마치고 혹시 더 공부하고 싶은데 뭐 자료가 필요하다 하신 분들은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수업입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다음 주 화요일 날 뇌공부에 또 만나기로 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재승 선생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